네,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어제 서울 일부 교회에서는 휴일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완치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일부 교회와 요양병원에선 여전히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방역 대책을 무색해 만들고 있습니다. 4월 6일로 예고했던 각급 학교의 개학일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육부가 이르면 오늘 개학 여부를 발표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 관련 내용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혹시 두 분 휴일에 나들이 또 혹은 외출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는 무척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가까운 곳에 다녀오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마스크도 쓴 분도 있고 또 335 약간의 같이 동행하는 분과 또 거리를 두고도 움직이는 분도 저희가 목격을 했는데 네. 계속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거의 이제 2달이 넘어가고 있어서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피로감에 시달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긴장의 끈도 좀 느슨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대량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를 좀 더 지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그냥 막연한 지침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침 또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원 같은 곳이면 물리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의 사람이 거기에 입장해야 되는지를 정해서 그 숫자만큼 입장을 시킨달지 예를 들면 식당이라고 하면 식당에서 물리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좌석 배치는 어떻고 그 좌석 배치를 지키는 곳을 정부가 인증을 해주고 하는 등의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국민들도 그 지침에 따라서 생활을 하지 막연하게 거리두기를 해라, 주의를 해라 이런 식의 지침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정부가 지금 검토 중인 일상생활 방역 지침에 반영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게 좀 마무리되려면 적극적으로 정부도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종교단체나 이런 같이 모여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따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제만 해도 저는 이제 뭐 외출은 안 했습니다만 버스 타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보면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차도 뭐 많이 막히고 이런 걸 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좀 느슨해진 부분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확산세가 꺾이면서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어떤 그 긴장감들이 좀 풀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또 날씨도 좀 따뜻해지다 보니까 또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워낙 또 답답했고요. 그동안 워낙 이제 격리를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마트나 이런 데도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물론 뭐 필요해서 나가실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불필요한 외출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삼가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일부 교회에서 예배 자제해달라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집회 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행정력이 좀 강하게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따르지 않는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있는 거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건데 그 교회가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하면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은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러질 않습니다. 저는 뭐 대부분의 교회들은 분명히 제가 구분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잘 따라주고 계세요. 저 예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하고 또 많은 부분 정부의 시책이나 정책에 따라줘서 그렇게 다 하고 계시는데 이 몇몇 교회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사랑제일교회라는 곳은 이제 지금 구속돼 있는 정광훈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 같은 경우 어제 뭐 몸싸움도 있었고요.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요. 어제 이제 기자들도 가고 시청 직원들 거의 뭐 100여 명 정도의 시청 직원들 경찰들까지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행정명령을 듣지 않는 거죠. 사실은 행정명령은 감염법 예방법에 의해서 내려진 겁니다. 그럼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무슨 그 전체적인 어떤 행정명령까지도 거부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야만 다른 교회의 비판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전체적으로 사랑제일교회 한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또 물론 몇몇 교회 예컨대 모 교회는 온라인 예배 한다면서 20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사실 온라인 예배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뭐 온라인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모였다고 그렇죠. 하죠. 근데 200명이 모이게 되면 이 뭐 안전거리라든지 예컨대 이런 것들 좀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최소한의 인력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걸 영상으로 보면서 예배를 드리자고 했는데 200명이나 나와 있으면 그거 자체가 또 비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뭐 대표적인 예가 서울시티교회 같은 경우는 라디오로 설교를 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동차 극장이라고 혹시 그렇죠. 기억나세요? 예, 예. 거기에 자동차에서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관람하는 차들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차가 다 서 있잖아요.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추면요. 아, 저렇게 지금 예, 화면이 맞습니다. 나오겠네요. 예, 저렇게 화면에 나오고 신도들은 있는데 그러니까 차 안에 타 차 안에 있는 다 건데 있죠. 주파수를 맞추면 그 목사님의 설교가 설교를 나오는 들을 수 거죠. 있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앞에서 설교하고 예배 진행하는 걸 다 들을 수 있어서 접촉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감염 위험성도 없고 예. 저런 것도 참 좋은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네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회 얘기했으니까요. 교수님 구로에 만민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16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총 네. 23명입니다. 근데 확진자 2명이 구로 콜센터 아시죠? 네, 네. 집단 예. 감염 나왔던데 네, 네. 거기에 또 직원으로 나왔어요. 또 이게 뭐냐면 무안에 있는 만민중앙교회가 있는데 네. 거기에 또 이 구로에 계신 교회 신자들이 다녀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뭐 집단 감염의 하나의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 밀폐된 공간 이런 곳에서 집단 감염이 생기는 문제는 뭐 코로나19의 감염이 지속되는 한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이거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의 원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흔히 이제 그 방역을 바이러스와의 전쟁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은 국가나 공권력에 의해서 그 부여된 바를 그 정부가 따르고 국민들이 따르고 예. 국민들이 그걸 따르지 않으면 정부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국민들이 협조에 호소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권력에 근거해서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우리가 코로나19와의 장기적인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 구로 만민중앙교회 일부 교인들이 무안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행사에도 참여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 둘 간의 연관성에 있어서도 좀 방역 당국에서 좀 역학 조사를 좀 철저하게 네,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들 교인들에 대한 일정 부분의 격리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코로나19와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하나는 확진자를 빨리 발견해서 진단하고 그다음에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격리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두 가지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한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다른 한편으로는 확진자의 조속한 진단과 밀접 접촉자의 격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요 질문은 두 분께 공유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4월 6일 유치원 초중고 개학입니다. 그 3번 연기돼서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그런데 한 번 더 연기할 건가 아니면 개학을 강행할 건가? 교육부나 뭐 정부 다른 기관도 좀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학부모나 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까지 했다고 그래요. 시민들도 하고요. 맞습니다. 예. 교수님도 지금 강단에 계시는데 예, 그렇죠. 온라인 강의를 계속 하고 계시죠? 네, 대학은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초중고나 좀 다른 상황입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 강행을 개학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더 미뤄야 된다고 보시는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면 수업을 하는 개학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감염의 예방을 전혀 지금 그 완전히 차단됐다고 볼 수 없고 지역사회 감염이 아직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이게 되면 특히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통제를 하더라도 이게 손 씻고 또 눈 만지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부모님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대면 수업의 개학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예. 두 번째 선택지가 온라인 수업이거든요. 이 수업은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늦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수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의무 수업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무 수업 일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문제만 발생시키는 게 뭐 도미노식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내년도 그러면 또 학생들하고도 연관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마냥 미루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아마 온라인으로 시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선제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지역
직업이나 아니면 그 경제 소득의 편차에 따라서 뭐 인터넷으로 하면 뭐 랩탑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와이파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걸 그러면 화상으로 연결해서 직접 실시간으로 할 거냐. 대학 같은 경우는 실시간을 하는 교수님들 있지만 일부 교수님들은 미리 영상으로 올려놓으면 그걸 다운받아서 학생들이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할 거냐. 이런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제대로 다 준비돼 있는지 그리고 모든 학생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는지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과학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교실 내에 모든 게 조치가 다 되면 네. 뭐 부모님들 안심하고 보낼 수 있지만 사실 네. 또 조치가 되더라도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도 불안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와의 그 싸움을 장기전으로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말까지 갈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비관적인 전문가들은 그 이상 연장될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감염의 위험을 줄이는 게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로 얼마나 복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개학의 연기가 아니고 개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개학 연기를 했을 때 정부가 안전한 시점을 기다린다는 자세로 임했을 게 아니라 코로나19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안전한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했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지 못했던 게 아쉽고 지금이라도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국민한테 설명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시기에 지금 당장은 개학은 조금 이르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를 들면 2m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면 학급에 들어가 있는 현재 그 학급의 배치를 학생 수를 4분의 1로 줄여야 됩니다. 그럼 4분의 1로 어떻게 줄일 건지, 학급 수를 늘릴 건지, 3시간은 온라인 강의를 하고 1시간만 학교에 와서 듣도록 할 건지. 등교 시간을 또 차등을 둬야 되죠. 그런 새로운 시스템들이 필요한데 그런 새로운 시스템들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미리 준비를 하는데 좀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담을 나누는 와중에 오늘 0시 기준 추가 확진자 현황이 또 나왔습니다. 어제 78명이 추가 확진돼서 총 9,661명이 누적 확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검역 과정에서 해외 입국자 중에서 13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도 수치가 나왔는데요. 서울에서 16명, 경기에서 15명, 대구에서 14명, 경북에서 11명이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예. 사망자는 6명이 추가돼서 0시 기준 총 사망자는 158명입니다. 또 어제 하루 195명이 추가 격리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완치자도 5,228명이 됐습니다. 자, 완치율이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입원해 계신 분들도 훨씬 더 완치 환자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완치되는 분이 많아지는 거는 이제 코로나19가 그래도 이제 경증 질환이 훨씬 많고 경증 환자인 부분이 한 80%쯤 되고 20%가 중증도인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경증 환자도 회복이 되고 중증도인 환자도 입원 치료가 돼서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될 점들은 폐쇄 시설, 그러니까 정신병원, 정신요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같은 그런 시설에서 계속해서 집단 감염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런 시설에서의 감염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않는 한 우리가 그런 산발적인 감염이 대규모 감염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또 집단 감염 발생했던 제2미주병원 같은 경우에는 7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곳 경우에는 환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환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는다는 게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이제 감염된 사람이 내뿜은 비말, 침이 이제 공중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비말을 흡입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감염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환기 시스템 자체가 어느 정도의 감염의 위험을 높이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나 수치로
확인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기 감염 가능성도 네, 거론이 네. 됐었는데 네. 그럼 그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겁니까? 특수한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비말이 굉장히 작은 입자로 쪼개져서 그것 때문에 공기 감염이 생길 수는 있는데요. 예. 그런 공기 감염의 가능성을 너무 높게 평가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공기 감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뭐 야외에서 또는 우리가 잠깐 타는 버스 안에서 뭐 지하철 안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어야 맞는 거죠. 근데 그런 현상이 지난 2달 동안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기 감염으로 인한 실질적인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검역 과정에서 해외 입국자 중에 1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예. 계속해서 해외 입국자 중에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퍼센트도 좀 계속 늘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부가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격리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입국자 중에 국내 고소가 없으면 거치할 것이 없으면 정부 시설 안에서 2주간 강제 조치하게 됩니다. 물론 괜히 돈을 내야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막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맞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사는 겁니다. 이건 뭐 나라에 관계 없고요. 국내 뭐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내국인이도 예. 외국인은 관계없이 들어오게 돼요. 기간도 들어오면-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격리할 때 만약 임시설이 없으면 돈을 다 내야 돼요. 예컨대 우리가 호텔을 빌려서 지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게 되면 그 비용을 다 본인이 제공해야 됩니다. 치료비도 본인이 내야 되고요. 그러면 결국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이 되겠죠. 혹시나 내가 들어가서 뭐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격리된 시설이 14일 있어야 되는데 내가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발적으로 불필요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차원이라면 봉쇄 조치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 결국은 정부가 아주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거의 봉쇄 조치에 가까운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사실 국내에서 물론 산발적으로 아직도 환자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 잡힌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외국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점점 이제 확진자로 확진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거의 뭐 하루에 10,000명 이상씩 막 증가하는 나라들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입국한 사람을 막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정도의 조치는 결국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에서는 사실상 입국 제한에 준하는 조치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해외 네. 유입 사례를 좀 차단을 할 수 있는 좀 네, 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관광을 목적으로 오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14일간 자가격리를 그것도 본인 비용 부담을 들여서 해서 관광을 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입국 제한 조치에 가까운 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 알겠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또 협조할지 인력은 충분하고 또 시설도 충분할지 이런 것들이 좀 갖춰줘야지 이번 그 정책의 효과를 좀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자가격리를 시켜놨는데 그 외국인들 중에 몇 분이 그런 그 위반인 거죠. 그 지침을 그렇죠. 위반하고 위반이죠. 바깥으로 며칠 몇 시간씩 돌아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또 강제 추방할 수도 있다 그런 분도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거 검토 지금 중인가요? 그럼 검토 중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인이에요. 영국인인데, 수원이죠. 그러니까 수원에 들어왔는데 이분이 4개 도시를 돌아다녔어요.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또 대중교통도 이용했어요.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자가격리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또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좀 큰 문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4월 1일부터 이제 완전히 들어온 사람 모두 자가격리를 그것도 시설에서 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태도를 보이면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마스크도 쓰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가능한 한 집에 머물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 한 사람이 돌아와서 뭐 스크린 골프장 다니고 다중 이성시설도 다니고 이러면서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이건 정말 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처벌이라는 표현이 강제 추방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또 수원시장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책임 소재도 묻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한 보상까지도 청구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키고 있는 이 방역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례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이렇게 우리 정부에서 요청하는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외국인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더 이상 거주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추방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예. 법무부도 그런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적 조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산대에서 유학을 하는 독일인 유학생의 경우에도 격리 권고를 위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맞아요. 만들어진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때문에 대학에서의 이 관리도 사실 어려운 어려워요. 상황이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게 들거든요. 왜 어렵냐면요. 대학에서 이제 저희 학교는 그렇게 많은 유학생들이 없습니다만 예. 서울의 큰 대학들은 많아요. 유학생 뭐 중국에서 온 유학생도 많고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직원 몇 명이서 그걸 다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뭐 직원이 많지도 않고 대학에 일하시는 직원 중에 몇 분이서 그걸 담당을 하다 보니까 모두 1대1로 담당할 수 없고 또 하나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해요. 기숙사 안에서 통제가 가능. 근데 기숙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예. 뭐 자취를 하든 아니면 하숙을 하든 이런 그렇죠. 형태로 거주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아예 통제가 안 돼요. 전화로만 할 수밖에 없는데 전화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어떻게 다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대학에만 맡겨놓으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유학생 같은 경우도 정부가 나서서 함께 해야 됩니다. 대학과 정부가 함께 하지 않으면 통제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큰 대학들은 뭐 몇백 명, 수백 명 뭐 네, 이렇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 인원을 한두 명의 대학 교직원들이 관리 감독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도 함께 이 문제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유입 확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가지를 다뤄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한때 확진자를 좀 다 이렇게 감염 추세를 다 진정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근데 갑자기 해외 유입자가 들어가지고 지금 예. 걱정이 많이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 다녀온 그죠? 예, 그분이 유학생. 엄마랑 같이 예, 이제 그렇죠. 4박 5일간 제주 여행을 예, 했는데 맞습니다. 글쎄요, 제주도에서는 이거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발까지 하겠다 했는데 강남구청장이 거기에다 또 기름을 부었는 것 같아요. 선의의 맞아요. 피해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나중에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사과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자라고 표현한 건 부적절하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구청장이 물론 이제 그냥 제가 선의로 구청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본인의 구에 사는 구민이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당해서 어려움을 처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나서서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는 되지만 그 두 분을 위해서 구청장이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본인들이 해명을 하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텐데 구청장이 나서서 마치 제주도지사와 강남구청장의 대결인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는 불필요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의의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도 언급해드렸습니다만 모든 국민들이 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하와이를 가려고 했는데 그게 취소가 돼서 제주도를 갔다 이런 표현을 쓰거나 또 뭐 말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20일 날 가서 24일 날 오기 전까지 하루 지나자마자 증세가 있어서 병원을 갔다고 얘기했는데 제주도에서는 그 병원에 간 이유가 결국은 의심 증상이 있었기 네.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의심 증상이 있었다고 하는 그 내용도 강남구청의 강남구 보건소에서 받았다고 예, 그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도 있어. 제주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본인들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저렇게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분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져야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새로운 증상 이야기가 네.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중에 네. 오늘 또 새롭게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눈이 충혈되는 결막염 증세가 코로나19의 증상 중에 하나이다라는 네, 이야기가 네. 있더라고요. 네. 실제 중국에서도 네. 30명 중에 1명꼴로 이런 증상이 있었다라고 네, 하고 예. 해외에서도 의료진들에게 이 결막염 증세에도 코로나19 증세일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 스스로도 직접 좀 눈을 좀 막을 수 있는 얼굴 전체를 막을 네, 수 네. 있는 장비를 좀 착용을 하라 이런 지시도 내려졌다고 해요. 네.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제 새로 생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굉장히 특별한 증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비특이적인 다양한 증상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막염도 그런 증상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19의 감염이 비말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데 그 침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이제 점막입니다. 그러니까 코 안, 뭐 입을 통해서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하는 등의 점막인데 눈도 일종의 점막입니다. 그래서 그쵸. 비말이 네. 우리 몸에 침투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제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할 때는 눈도 이렇게 차단을 하는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환자를 진료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코로나 환자를 쳐다보기만 해도 감염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국민들이 그렇게 잘못된 정보에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마지막 예. 하나 여쭤볼게요. 예. 4월 15일 총선인데요. 예, 맞습니다. 자가격리거나 입원 계신 분 잠복 기간 감안하면 예. 이제 투표가 좀 어렵다는 맞아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럴 만약에 이제 가능성이 있죠. 투표장이 제대로 이 방역 대책, 감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만들어야지 안심하고 이 유권자들 가서 투표를 할 수 있겠는데 예. 어느 정도 뭐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지금 현재는 뭐 전혀 걱정 안 할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외 같은 경우는 투표를 거의 못 하게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항공기가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투표함을 옮겨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재외국민투표 그렇죠. 말씀하시는 재외국민투표가 일부 지역은 못 하게 됐습니다. 아예 취소가 돼 버렸고요. 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지금 말씀 확진자들 대상으로 한 거소 투표는 이미 지났어요. 지난 토요일이 이제 마감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소 투표는 안 되지만 다만 선관위가 뭘 생각하고 있냐면요. 생활치료센터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투표소를 개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격리된 상태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투표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생활치료센터에 투표소를 만들고 한 분씩 나와서 투표하고 돌아가시고 또 한 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투표는 가능할 것 같다는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진단받거나 확진받아서 이제 격리돼 있는 분들 같은 이게 문제가 자가격리는 사실은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거소 투표를 해야 돼요. 다 미리미리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토요일로 마감이 돼서 여기서 못한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나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함께 거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 특별 사전 투표소를 만들고 거기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가격리 이분들에 대한 조치는 좀 미흡해서 이걸 만약에 지금 현재 이제 선관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풀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예.